오늘은 학교 현장의 최전선에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함께하고 계신 전국의 초중고 선생님들을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더 뜻깊은 시간입니다. 저는 이멀전 프로그램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20여 년 넘게 비영어권 학생들의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는 고려대학교 오승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AI 시대, 교육의 근본을 다시 묻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가르칠까 보다는 얼마나 학생을 잘 이해하는가가 더 중요한 시기죠.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맞이하면서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항상 합니다. 아마 비슷한 결로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AI 시대 잘 대비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실 겁니다. 실제로 한 조사를 보니까요, 교사의 15% 정도만이 AI 시대를 그럭저럭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선생님들이 준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분명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분들일 겁니다. 특히 네이버 웨일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미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교육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네이버 웨일과 토셀은 어느 지점에서 연결되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혁신을, 더 넓게는 전 세계 영어 교육의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지 오늘 말씀드리면서 아주 짧은 제 강연 동안 여러분들께 유익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마 교수님, 저는 영어 담당이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AI 시대 영어는 모든 학습과 진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AI와 대화하는 프롬프트, 과학 논문, 수학의 해설지, 이런 많은 것들이, 이런 핵심 지식과 정보는 대부분 영어로 제공되고 있고, 그런데 또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교수님, 요즘 번역기가 다 해줘요. 더 잘해요. 그런데요, 번역기는 단어를 옮겨줄 뿐 생각을 옮겨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선생님분들께서는 영어는 단순히 한 과목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멀리 나아가게 하는 도구다라는 생각의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웨일과 토셀도 특히 이 부분에 집중해서 영어에 오랜 기간 공들이고 집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OECD가 정의한 글로벌 역량의 핵심에도 영어를 통한 정보 분석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AI 시대 핵심 소양으로 영어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교환학생 선발이나 장학금이나 나아가 취업과 진로의 선택에 있어서도 영어에 잘하고 못하고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언어학습에는 크리티컬 피어리어드, 결정적 시기, 그러니까 영어학습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건데요. 이런 이론을 주장한 에릭 레닌버그의 이론처럼 공교육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영어 교육이 학생의 미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영어다라는 공감대 아래 네이버 웨일과 토셀은 영어 공교육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지금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현실은 어떨까요? 토플을 주관하는 ETS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전 한국의 토플 평균 점수는 147개국 중에 77위였고, 최근 통계에서도 한국은 171개국 중에 7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은데 왜 국제적인 성과는 항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혹시 영어 교육에 투자를 좀 인색하게 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근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중 영어 과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영어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노력은 하는데 효율은 떨어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구조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영어 교육의 시작을 어떻게들 하시죠? 어떻게들 하시죠? 옆집 따라 하시죠. 네. 혹시 선생님들 옆반 따라 하시면 안 되는데 옆집 따라 하시죠. 그래서 이 검증되지 않은 이 사설 기간에 지나치게 어려운 평가가 속출하고, 이렇게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프라이머리 임팩트, 이 초두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정 환경에 따라서 가장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과목도 영어 과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발단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초, 2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중요한 답변이 나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학생들의 정확한 영어 능력을 파악하지 않은 채, 혹은 파악하지 못한 채 영어 학습을 시작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공신력 있는 표준 진단 체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결국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위치도 파악하지 못한 채 바다로 출항하는 이 배처럼 출발선이 잘못 설정된 영어 학습은 길을 잃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의 발로로 평가 방식의 혁신 없이 교육의 실질적인 평가가 어렵다라는 데 뜻을 모아서 고려대학교와 수능출제위원장을 포함한 전국 대학의 수학능력 시험 출제위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학생 중심의 표준화된 영어평가 제도를 만들었고, 25년 전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표준 영어능력 인증시험 제도 토셀입니다. 토셀이 탄생되기 전인 약 25년 전으로 한번 반추해 보면요, 그 당시 초중등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함께 같은 고사장에 가서 같은 시험지를 받아들고 성인 시험인 토플, 토익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인지 발달 능력에 맞지도 않는 성인 시험을 무리하게 준비하면서 영어 교육에 여러 병폐가 나타났고, 당연히 이는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학습의 종결점이 평가이고, 평가 방식에 따라 학습 방향이 결정되는 이 와시백 이펙트, 이 역류 효과까지 겹쳐서 당시 평가 체계의 변화가 절실했습니다. 이 시기를 맞추어서 대한민국 교육기관 방송인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중앙일보, 그리고 고려대학교, 비영리 연구기관인 국제토셀위원회가 함께 토셀을 정립하고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토셀이 도입된 이후에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인지 발달 능력과 교과 과정에 따른 7단계의 표준화된 체계인 토셀은 전국 초중고 현장에서 활용되기 시작했고, 특목중, 특목고 입시에도 반영되면서 초중등 학생들이 성인용 유학시험을 준비하던 기현상을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당시 EBS가 토셀을 주관하면서 영어시험의 토종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초중등 학생들의 유학용 시험이 토셀로 대체되면서 불필요한 외화 유출을 절감할 수 있었고, 학교 현장에서도 문법에 치중됐던 영어 교육이 토셀에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렇게 4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평가하면서 의사소통 중심으로 개선됐습니다. 현재까지 500만 건 이상의 응시 데이터가 토셀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는 단순한 시험 결과의 집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학생들이 느끼는 영어 능력 분포와 흔히 범하는 실수, 또 강약점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공공교육 인프라 자산입니다.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감이나 일부 사례가 아니라 이렇게 축적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토셀의 신뢰도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인 모던 랭귀지 저널을 통해서 검증한 바 있습니다. 국제토셀위원회는 지난 25년 동안 문항 저작권과 데이터 주권을 지켜왔고, 토셀은 이러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영어평가에
평가의 표준을 구축해왔습니다. 토셀은 무엇보다도 평가 자체보다는 평가 이후에 더 주목했습니다. 기존의 토플이나 토익처럼 단순하게 점수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EFL 환경에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왜 영어를 잘 못하는지, 왜 아픈지, 또 어떤 부분을 적합한 시기에 학습을 해야 더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렇게 결과를 정밀하게 먼저 분석하고 다음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고도화 성적 분석 자료에 중점을 두어서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토셀은 이미 3만여 개 이상의 기관에서 활용되며 방과 후 수업, 교내 대회, 자체 평가 등으로 토셀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공무원 임용시험, 국가 자격증 시험 등에 채택되어 있고 인사혁신처에서도 영어 성적 사전 등록 시험으로도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언론사 입사시험, 고려대학교 학부 졸업인증 자격 요건 및 고려대학교 석박사 과정 입학 전형, 그리고 전국의 30여 개 대학교에서 채택돼서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요, 지난 25년간 토셀의 발자취가 대한민국 영어교육 평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이고 공적 부분에서 사회적 인프라인 토셀은 비즈니스 논리가 아닌 교육적 명분과 가치로 고려대학교가 출제 및 인증,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중앙일보, 비영리 연구기관인 국제토셀위원회가 역할을 담당해왔고, 이제 이러한 토셀의 공공자산에 국내 최고 IT 기업인 네이버의 IT 기술이 더해져서 드디어 네이버 웨일 토셀 진단평가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네. 아, 박수가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 직전에 그 웨일팀 리더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산물들의 그 예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발표가 참 뜻깊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레벨별 진단평가 실물 세트입니다. 이 세트를 공교육 평가에 최적화된 네이버 웨일 UBT에 이렇게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토셀이 쌓아온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항 세트를 구성했는데요. 토셀의 모든 문항은 누적된 응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레벨, 파트, 문항 유형, 평가 목표별 난이도와 정답률을 분석하고 검증된 결과이고, 또 회차별 응시자 빅데이터를 심의한 후에 표준화된 난이도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또 100% 저작권이 확보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학년별 난이도와 정답률을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반영해서 학교 수행평가와 연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 교육청에서는 토셀 문항을 학교 평가에 활용하도록 공문으로 권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문항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학생들의 인지 발달 능력과 교과 과정에 따라 레벨 1 미취학 아동부터 레벨 7 성인까지 표준화 점수 체제를 적용했고, 최종 목표 단계는 990점으로 지수화했습니다. 네이버 웨일 토셀 진단평가는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하고 피드백하고 학습, 성장 관리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미래형 영어학습 퍼스널 내비게이터입니다. 단순한 온라인 영어 시험이 아니라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공공 영어 진단 체계이고, 단순한 평가 도구가 아니라 AI 시대 교육 행정의 전략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교육청과 일선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도 이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사례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실제 사례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토셀 진단평가를 도입해서 3년간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를 추적했습니다. 도시지역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의 성취도를 비교 분석한 자료도 볼 수 있으시고요. 고성취 학교들이 있고 낮은 성취도를 보인 이 빨간색 두 학교가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만약 교육청이 영어 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면 정책을 투입한 이후의 성취도 변화를 이 빨간색 추이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와 교사 개개인도 이러한 학생 평가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셔서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과 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변화도 주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 사례도 최근 사례라 제가 슬라이드를 삽입했는데요. 최근 실제 모 기관의 예시 자료이긴 합니다. 전체 평균 점수가 81.4점이 나와서 전국 및 해당 지역 평균을 상회해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취도를 보였다고 느껴지지만 학년별 성취도의 질적 차이를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저학년과 고학년에 눈에 띄는 격차가 있습니다. 1, 2학년 학생들의 78%가 전국 하위 10% 성적대에 몰려있고 5, 6학년의 82%는 전국 상위의 10% 성적대에 몰려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데이터가 없었다면 놓칠 수 있었던 이런 숨은 격차의 실체를 파악해서 다음 학기 커리큘럼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입니다. 또 선생님들께서는 정기적인 학부모 상담 주간도 있으실 거고 또 학부모가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나 성취도 등급에 대한 문의를 해오는 경우에 학생 개개인에 대한 상세 분석 자료를 제시하시면 좋으실 텐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학생들의 현재 위치, 학습 방향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 8개 교과 주제별 교과 적성이 시각적으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강점이나 약점, 오답 경향이나 취약 영역, 향후 학습 방향까지 분석이 돼서 상담 자리에서 한눈에 학부모님께도 당당하게 보여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기 진단이 아니라 또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분석 자료도 필요하시죠. 단 한 번의 시험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그레스 리포트, 월별, 6개월 후, 1년 후, 3년 후, 6년 후는 성장 추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수업 설계가 연계되는데요. 교사분들께는 소속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취도나 취약점, 문항 통계가 제공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한 밀착 지도도 가능해지겠습니다. 현장에 많은 영어 교사분들이 시험 문항을 직접 만들고 싶어 하시는 니즈가 크신데 현실적으로 영어 평가 문항 제작이 어렵습니다.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원어민 음성도 필요하시고 이미지, 그림, 무엇보다도 저작권 문제가 걸림돌이 될 텐데요. 사실 영어 교육 전문가는 많아도 영어 평가 전문가는 학계에서도 매우 드물고요. 교육 산업과 평가 산업은 인더스트리 자체가 별개의 인더스트리로 카테고라이징 할 수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단 4, 5개 정도의 나라만이 이 독자적인 표준화 영어 평가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교육에서 영어 평가를 할 때 문항을 내는데 이 저작권 문제는 분명히 교사의 윤리의식과 업무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웨일 토셀 진단평가 생태계 내에서는 100% 저작권이 확보된 토셀의 방대한 문항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인지 발달 능력에 맞춰서 개발된 고품질의 토셀 문항들을 활용해서 교사가 안심하고 문항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또 향후에는 단위 문항 공유 플랫폼을 제공해서 교사들이 문항과 시험지를 공유하면서 협업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이 네이버 웨일 토셀 진단평가는 시도교육청, 학교, 학생, 교사 모든 주체에 꼭 맞는 지원 시스템을 갖춘 통합 생태계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학교와 교실 단위에서도 영어 평가를 공정하고 과학적인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감이나 추측에 의존했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서 근거에 기반한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십니다. AI 기반 교육의 시대는 진단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학교와 교사가 곧 미래 교육을 이끌게 되실 겁니다. 이 진단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교사에게는 수업 설계의 근거를 또 교육청에게는 정책 판단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동안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영어 실력 진단을 해왔던 것을 네이버 웨일 토셀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교사 입장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학습 코칭이 가능해진다면 이 데이터 기반의 설득과 또 학습 로드맵 제안이 가능해지시고
이렇게 된다면 학부모의 신뢰와 협조가 수반되고 또 학생, 교사, 가정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신뢰가 학교로 돌아오게 되고 또 학교 영어 수업의 영향력이 커져서 이는 공교육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럴 때 진단 도구가 필요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 개개인의 영어 수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혹시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아직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못하셨다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차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별하고 맞춤형 보충 수업 계획을 수립할 때도 필요하실 거고, 또 학부모 상담 주간에도 학부모가 자녀의 영어 실력과 향상 정도를 물어보는 질문에 이 학생은 잘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지표와 성장 추이의 제시가 필요할 겁니다. 학교 자체의 영어 경시 대회나 또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도 또 졸업이나 진학을 앞두고 점검할 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진단평가를 학교에서 좀 활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사회자로 활약하고 계신 안경진 리더님, 또 네이버 웨일팀 이진백 리더, 또 김주영 리더 분께, 또 오늘 사실 검은색 옷을 이렇게 티셔츠를 입은 분들이 네이버 웨일 팀들입니다. 사실 오늘 어제 아마 밤잠 못 자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신 네이버 웨일 팀에게 우리 한번 박수로 좀 응원 좀 합시다, 우리. 네, 그 두 번째 세션도 선생님들의 사례가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세션도 기대하고 있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혁신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교육 주권입니다. 우리의 핵심 평가와 학습 데이터만큼은 국내 기술과 플랫폼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네이버처럼 국가적인 철학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이런 IT 기업과 협력한다면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데이터가 국내에서 안전하게 축적되고 관리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실과 학생을 지키는 교육 주권과 보안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국내 데이터와 AI 기술은 앞으로 전 세계 비영어권 국가의 교육 발전에도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지켜낸 이러한 컨텐츠와 데이터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세계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힘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만드는 도구와 데이터가 곧 미래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부터 함께 지켜주시고 또 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까지 앞장서서 이렇게 지켜낸 우리 컨텐츠와 우리 기술로 전 세계 영어 교육의 혁신을 네이버 웨일과 토셀이 이루어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발전하고 한국에서 검증된 표준 진단 체계가 충분히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난 베트남 장차관 및 양국 국회의원들이 함께한 베트남 토셀 교류 협약식에서 확인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교육부에서 대한민국에서 검증되고 발전된 체계를 전수받게 돼서 기쁘다며 해외 교육 수장들이 인정하고 감탄하는 모습도 목도했습니다. 이제 네이버 웨일 토셀 진단평가는 이미 전 세계 80여 개국의 한국어 능력 시험이 시행되고 있듯이 한국에서 발전시킨 이 표준화된 영어평가 체계의 위상을 공고히 세워서 전 세계 국가들의 영어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장을 움직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신 선생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교사의 한 걸음은 학생에게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그 변화는 한 가정을 넘어서 지역과 국가를 움직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 가능성을 발견하고 끝까지 이끌어주는 일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사명일 겁니다. 영어 실력은 학생의 미래 경쟁력이자 국가 경쟁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네이버와 토셀이 함께 만든 이 진단평가를 학교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